쉽고 재미있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법률사무소 청록의 이원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정말 큰 사회 문제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하고 또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 딥페이크라고 함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하는데요. 그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러한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제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에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형을 해서 이제 그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평범한 그 일반인들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옛날에도 뭐 이미지를 합성하는 뭐 그런 일들은 좀 종종 있었고 뭐 사례들도 있었겠지만서도요. 예. 그 경우에 뭐 이제 성적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은 뭐 포토샵으로 합성을 잘해도 이제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합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요새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딥러닝이라는 뭐 기술이 있어서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까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적으로 보여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아무튼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되면서 보도하는 한 기자분이 본인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들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자분들도 참 이런 범죄 노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그렇죠. 정도로 네네. 너무 좀 똑같았거든요, 사실하고. 근데 온라인에 그런 이미지, 영상 이런 거 퍼지면은 참 이거 완전히 삭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실상 그 온라인에 유포가 된 이미지와 영상은 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등을 통해서 삭제 예. 및 뭐 차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요. 그 유포가 되었다면 사실은 뭐 어디까지 어떻게 퍼졌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음. 뭐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보관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거를 뭐 찾아내서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렵기 아, 때문에 뭐 불가능하네요,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변호사님은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거 많이 접하시니까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무상으로 좀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 실제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뭐 경찰청 보고된 바에 의해서도 사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또 유명 연예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그리고 아까 또 걱정하신 것처럼 뭐 네네. 기자분들도 언론인들,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무튼 어디에 얼굴이 노출된 분들이 또 이러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얼굴을 합성을 하고 해서 이런 범죄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이 유출되었다고 이제 신고하고 뭐 음. 제작 유포자를 찾았는데 결국 뭐 아는 사람인 경우도 좀 있었고 아, 실제 사례로 예. 그래서 얼마든지 참. 일반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참 끔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 건데 그러면 처벌은 어떤 걸 받나요? 네, 이제 원래는 사실 불법 촬영물만 이제 음. 성범죄의 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으로 아, 삼았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21년 3월에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그 제14조 2를 신설을 했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거나 변형을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딥페이크 영상 음란물 관련해서 개정된 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그 처벌 규정에 좀 허점이 있어서 음. 이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법률상으로는 반포를 할 목적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반포할 목적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럼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반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지만 하고 있을게요. 이러면은 처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사실 개인 소장을 하면 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처벌 규정 자체를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인데요. 하루빨리 좀 법이 개정돼야 실효성 있는 강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요. 딥페이크 성범죄를 알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좀 즉시 신고를 하시고 네.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제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에서는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을 찾는다면 뭐 형사 고소를 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물질적 피해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그런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청을 하시면 이러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던데요. 실제 판결 처벌 수위가 좀 약하게 나오나 봐요. 예, 사실상 이런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처벌 예. 수위가 높지 않은 것은 네. 사실입니다. 이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러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뭐 외에도 이제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 제작 등 뭐 다른 여죄가 좀 추가가 된 경우에 그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던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뭐 징역형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좀 다소 낮은 것으로 그래요?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피해를 상당히 크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TF팀 만든다고 하니까 처벌 규정 같은 것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거진 생활법률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